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유한 신종범 변호사입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네. 무엇일까요? 요새 주식 광풍 불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네, 이제 주식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스스로 주식을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자녀들 있으신 분들, 네네. 자녀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대신 해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넘어서 이제 주식을 증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주식 증여 콘텐츠를 한번 오늘은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이 주식 증여가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는 얼마나 낼지 이런 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관련된 내용들,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변호사님께서 이제 세법에 조금 많이 아시고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먼저 이 증여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세법상 증여가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여라고 네. 하면은 무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유 변호사님께 주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주려고 한다,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현금을 주시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면 증여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죠. 예.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가지세요 하고 줬다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여입니다. 그 흔히 아는 그 증여고 네. 세법상 증여는 좀 다른가요? 네네, 세법상 증여는 이거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포괄적이다. 증여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세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법이 있는데 여기에 제 2조에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 6호에서 이제 증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직접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거나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기여하는 행위만으로도 증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0원짜리 주식을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었는데 앞으로 곧 상장될 거라는 정보를 얻고 주식을 증여한 거죠. 이게 1년 내에 상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에서 한 주당 10,000원씩 거래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받은 사람은 이게 상장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받았잖아요. 그럼 최초에 주당 1,000원짜리를 받은 걸로 해서 증여세를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했을 텐데, 사실은 이게 받고 나서 1년 내에 상장을 하는 바람에 10,000원짜리 주식이 됨으로써 9,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한 주에 9,000원씩. 그것도 증여로 본다? 그것도 이제 증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여는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를 다 증여라고 하는데 네, 세법상에는 그런 증여 플러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 행위로 해서 네네. 증가되는 그것도 증여로 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더 큰 개념이다. 네, 이게 이게 거죠. 우리나라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제 완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완전 포괄주의. 그 완전 포괄주의란 뭐냐면은 비슷한 행위, 그러니까 증여를 예로 들게요. 네. 증여와 비슷한 행위를 했으면은 법에 없더라도 이제 다 증여로 취급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법상 증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여보다는 훨씬 넓은 법이다. 그럼 정리하자면 세법상 증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네, 증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유, 정확한 말씀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뭐 그 증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쨌든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더 큰 개념이다. 네, 그리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책상을 이제 유 변호사님께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쓰시라고. 또 네.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저한테 10만 원만 주셨어요. 그죠. 네. 이게 그냥 받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대가를 주더라도 싸게 주면 굉장히 싸게 줬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이렇게 너무나 싸게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굉장히 싸게 어떤 재산을 물려줬다, 증여될 수 있다. 이것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는? 이 증여세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세금 구조 자체가 누진세를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누진세. 이런 그렇죠.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누진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재산 가액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억 원, 그리고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도 10%부터 50%까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율도 누진세가 적용되고 네네. 그 세율은 상속세랑 세율은 비슷한가요? 우리나라 증여세는 이제 여기 상속세를 따라서 상속세 준용하니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율 그리고 상속세율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네.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내가 증여를 해야겠다. 그럼 특별히 세금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 뭘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 과세 단위 자체가 10년이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세 단위가 10년이다. 네, 이게 무슨 무슨 의미냐? 의미거든요? 만약에 오늘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요. 네. 오늘이 이제 2021년 2월 4일이죠. 네. 오늘로부터 10년, 그러니까 2031년 2월 3일 저녁까지 네. 24시까지가 되겠죠. 이때까지 증여한 것들은 모두 합산해서 이제 과세 표준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억 원을 증여를 했고 네. 딱 10년이 되는 날 바로 전날 또 1억 원을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 1억씩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총 10년 안에 1억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산해서 2억 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10년 내라면 합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년 내에 했는데 네. 이 10년 단위 과세라는 걸 알지 못했으면 네. 최초 1년 증여할 때 이제 그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일단 하지 네. 않고 단순 계산을 하겠습니다. 최초 1억 원 했을 때 1억 원까지는 이제 세율이 10%거든요. 네. 그럼 1,000만 원을 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10년 단위 과세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는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1억을 이제 증여하고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납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총 2,000만 원만 납부한 셈이 되는데 그죠. 이게 사실은 총 2억 원을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1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3,0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총 1,000만 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죠. 상태죠. 근데 이게 나중에 걸렸다. 네. 그러면 이 1,000만 원 부분을 납부해야 되고 추가로 그 1,000만 원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도 붙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증여할 때는 뭐 하는데 두 번째 증여했을 때가 만약 10년 이내에 증여했다 그러면 네. 좀 신고를 잘해야겠네. 아, 그렇죠. 이게 내가 그 전에 증여를 했으니까 네. 합산해서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로 증여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고 당연히 이제 세액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신고를 안 하고 10년 내에 과세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증여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문제될 수 있다. 네. 10년 동안 계속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쵸. 문제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어떤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 시마다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혹시나 이제 신고하지 않은 데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신고 납부는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누진세로 인해서 10년 안에 과세될 때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를 좀 계획적으로 생각하시면 10년 단위 기준으로 네. 해서 되도록이면 10년 넘어서 해야겠네. 결론은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그렇죠. 10년 이후에 한다는 생각으로 네. 첫 번에 할 때 뭐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왕창 하시던지 이렇게 네. 해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죠. 이제 네.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자녀한테 증여하는 걸 저는 이제 전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최초 2,000만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 2,000만 원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직 미성년자일 때 또 2,000만 원 증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지나면 성년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성년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비속에게 이루어지는 증여는 총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계속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때마다 10년마다 하고 신고도 매번 해라. 네, 맞습니다. 이게 신고를 안 하고 몰래 증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증여를 하다 보면 부정한 행위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부정한 행위가 되면은 또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과세 단위가.
그런 게 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성실하게 신고하고 그리고 납부할 건 납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결론은 10년 단위로 네, 과세대가 10년이다. 네, 그래서 네. 계획을 짜실 때는 10년을 꼭 생각하셔서 네, 계획을 짜시고 네. 신고하실 때 증여하실 때마다 신고를 납부를 해라 이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증여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여보다 그러니까 훨씬 큰 개념이다. 네. 이 두 가지만 알고 조심하셔야 계셔도 되는. 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여의 기본적인 내용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신 변호사님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